안녕하세요. 장동의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9월 19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580.80포인트 0.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연준 B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 소식에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조 1000억 넘게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8793억 순매수, 개인이 2651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739.51포인트 0.86%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1730억 순매수, 기관은 213억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B컷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지만 시장 일각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며 소폭 상승하는데 코스피는 그쳤습니다. 오늘 또 20일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융정책 결정회의 개최를 앞둔 것도 투자자들의 경기 심리를 고조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반도체 대형주 약세에 투심이 위축되면서 강보 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1329.50원 0.03% 3시 30분 기준 하락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된 가운데 당장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 축소에 원달러율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오늘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미국의 B컷 단행과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고가, 바이넥스, 알테오젠, 명문제약, 알리코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사페론 상하가, 올리페스, IMBDX, 셀리디드 등 바이넥스, 알테오젠도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지난밤 연준이 9월 FMC 회의에서 금리 B컷 0.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9월 FMC 전도표를 통해 연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내년에는 1% 인하를 전망을 시사했습니다. FMC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리스크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바이오 업종은 연구 개발, R&D 비용 등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시간으로 9월 9일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한 가운데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연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 세레모니까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바이오 이탁 생산, CMO, 이탁 개발 생산, CDMO 물량에 대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풍력, 마리아나, 대마 관련 종목들, 즉 헤리스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오늘 두드러졌지만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헤리스가 트럼프와 이 지지율 격차가 확대됐다는 소식에 대명에너지, CS윈드, CS베어링, SDN,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태양광, 풍력, 그리고 한국 BNC, 화일약품, CTC 바이오 등 대마, 마리아나 관련 종목들, 명문제약, 현대약품, 알리코제약 등 피임약 관련 업체들도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피임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해리스가 낙태권을 지지하면서 당선 시 수혜가 기대되면서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가 공화당 트럼프의 이 지지율 격차가 TV 토론 이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7일 여론조사 업체 모닝 컨설트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5일 전국 유권자 1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51%로 트럼프 45%보다도 앞섰다고 합니다. 이 두 후보 간 격차가 6%대로 TV 토론 전 3%에서 차이가 더 커졌습니다. 또한 미국 키니피엑 대학교가 지난 12일과 16일 이 러스트벨트는 이제 오데오 인근의 세락한 공업지대인데요. 이 러스트벨트 경합주 세 곳에서 실시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가 이 펜실바니아주 1331명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7포인트에서 해리스가 51%의 지지를 얻어서 트럼프 45%를 오차범위를 넘는 격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는 이번 대선 경합주 가운데 가장 많은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어 두 후보 모두 최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는 곳입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블랙록과 MS 마이크로소프트스가 4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펀드 조성 소식이 나오면서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제롱전기, 일진전기, LS 등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록과 또 AI 업계 선두자인 마이크로소프트 MS사가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모아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시설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CNBC 방송에 등에 따르면 블랙록과 MS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은 300억 달러, 약 40조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키고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GAIP에는 UAE 아랍에미리트 국가 자금으로 조성된 투자업체 MGX, 또 블랙록이 인수된 인프라 투자 사모펀드 글로벌 인스트럭처 파트너스 등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자동차 대표 부품 관련 종목도 일부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현대차가 구글 에이버와 로보택시 이탁 생산 관련 논의 소식이 나오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모터렉스, 현대차, 키아, SG 글로벌, DY 등 자율주행차 자동차 대표 자동차 부품 관련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와 에이모 양사 고위급 실무진이 미국 에이모 본사 등지에서 3차례 이상 만나서 로보택시 이탁 생산에 대해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양사의 해동이 안정적으로 로보택시를 확보하려는 에이모와 새로운 사업 확장을 기대하는 현대차 이해관계가 부합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에이모가 지리차 직허 전기차를 아이오닉 5로 대체하는 동시에 6세대 자율주행 특화 시스템을 탑재를 하고 위탁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NH투자증권은 현대차와 GM이 포괄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한 중장기 기대 효과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사업 리스크 축소 및 중장기적 사업 잠재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즉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있었는데요. 한네트 상한가 갔죠. 은행권이 연내 디지털 화폐 시범 테스트 계획 논의 소식이 나오면서 한네트 상한가, 프리엠스, KCT, 로지스틱스 등 간만에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6개 시중과 인터넷 은행 그리고 한국은행이 올해 12월 실행을 목표로 CDBC, 즉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2~3개월간 은행연합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린 정례회를 통해 은행권과 한국은행의 실무진에 이르면 오는 12월 약 10만 명의 일반인이 참여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의 종목이 반등이 있었는데, 조선업 실적 호조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HD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삼양ENC, 태웅, SK오션플랜트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조선 상장 5개 회사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해양에 2026년 내년도 ROE가 내후년이죠. 2026년이니까 ROE는 16.4에서 18.9%로 추정되고 있고, 조선 5개사의 2020년 ROE 추정치는 2027년에서 28년 인도슬롯에 대한 영업이 마무리되어 갈수록 신뢰도가 상승하고 2028년까지 조선소들의 참여 인도슬롯에 대한 계약 체결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선업체들의 주가 선반영 앞당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특수선의 경우도 2027년 이후 실적의 추가 성장 동력으로 기대감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내 사업의 경우도 7.8조 원 규모의 KDDX 사업이 본격화되고 3.3조 원 규모의 이 FFX-IV가 예정되어 있으며,
수출 사업의 경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 안보벨트 형성 국가들의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한 이 발주도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금리 인하로 밸류에이션 확대 요인과 동시에 선주사들의 발주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로서 조선업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관련 종목들에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최근 주가 조정에 따른 상승 여력과 K방산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코콤, 삼성 ENC, 이지트로닉스, 우리기술, 현대로템 등 방산주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다올투자증권 보고서는 이 최근 주가 조정으로 퍼가 2024년에 몇몇 종목 20배를 하회하고 2026년이 11배에서 14배여서 상승 여력도 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익 상향이 가능한 대규모 수주가 임박한 이라크 천궁2의 LIG 넥스1, 폴란드2의 1차의 현대로템을 선호주로 추천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한 계속되는 K방산 수주의 사유로 방위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도 상향한다고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16이 수요 기대치 하해 소식이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덕산네오록스, BH, ITM 반도체, 프로텍, LG노텍 등 아이폰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인 대만의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코맹치가 지난 16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아이폰 16의 첫 주말까지 사전 주문 판매량은 약 3,7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6의 사전 주문량이 작년 출시한 아이폰 15와 비교하면 같은 기간 대비 약 13% 줄어들었고, 아이폰 시리즈 가운데 인기가 높은 고급형 아이폰 16 프로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기대보다 약한 결과고, 또한 아이폰 16 프로 시리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낮은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주요 판매 포인트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아이폰 16 출시와 함께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빅클레이스나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투자자 메모에서도 아이폰 16 배송 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 프로 모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바클레이스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중국어 버전이 2025년 내년에 돼서야 가능해 아이폰 16에 대한 초기 열기가 사그라들 수 있고, 중국의 약한 거시 경제 상황과 경쟁이 아이폰 판매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 15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NH투자증권은 이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 예약 수요가 부진하다면서 국내 부품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비관론 보고서 등을 발행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DB하이텍, 테크윙,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KC텍, 타이거일렉, 하나마이크론, 오로스테크놀로지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지난 15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원에서 12만원 하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도 오버웨이트에서 언더웨이트로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도 10만 5천원에서 7만 6천원으로 27% 넘게 하향 조정했고, 한국테크 업종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렸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호황은 메모리 업계가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에 집중하자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지며 가격이 치솟은 덕인데, 결국 전통 IT 수요의 뒷받침 없이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모리 여건은 악화되기 시작을 했고, 사이클 후반기를 지나면서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내기가 점차 더 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으로는 내년을 제시했는데, 모건 스탠리는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개선세가 올해 4분기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메모리 업계의 D램 가격 결정력이 약해지고 있고 낸드 공급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차신 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추석 연휴 이후에 첫날인데 모두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